보고보고 리포트 이어가겠습니다. 오늘도 종목 리포트 형식으로 종목에 대해 깊이 있는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금요일에는 최근에 종목 픽이 상당히 좋은 리서치 아름의 김도윤 애널리스트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 소개가 마음에 드시나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서두에 요즘 종목 픽이 좋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또 한 주간 신테카바이오 흐름이 상당히 좋았더라고요. 네, 다행히 어제 17,050원, 저희가 적정 주가로 말씀드렸던 17,000원을 조금 넘어선 모습입니다. 저희가 국내 유일의 그 AI 기반 신약 개발 업체라고 좀 소개를 드렸었는데요. 보유하고 있는 파이프라인 6개와 그리고 이 소프트웨어, 딥매처라는 이 소프트웨어의 재평가를 한번 기대를 해보자, 이런 측면으로 좀 말씀을 드렸었고요. 최근에 좀 주가가 올라온 부분은 이 기존 파이프라인의 효능과 관련한 소식이 전해지면서 그리고 또 증설과 관련한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 상승 모멘텀으로 좀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이 데이터 서버, 이 슈퍼컴퓨터 서버는 총 3만 대까지는 좀 확보를 해나갈 예정이고요. 내년 6월 달까지 1차적인 증설을 좀 해나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물량은 어떡할까요? 목표 주가 달성했으니까 네. 다 매도할까요? 아니면은 더 볼까요? 네, 일단 적정 주가에 도달했고 단기간에 좀 상승 움직임을 보인 만큼 저희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절반 정도는 일단 매도를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직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모멘텀이 사실 저희가 그 7천여 개 후보 물질을 가지고 이 딥매처를 통해서 총 35개의 좀 성능이 좋을 것 같은 물질들을 발굴해내고 거기서 총 10개까지 이 프리-IND, 일상 이전 단계까지 좀 물질을 확보를 해서 이제 판매를 하겠다, 뭐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것과 관련한 소식들이 사실 이번 달에 좀 전해질 것으로 저희는 봤는데 조금 지연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쪽과 관련된 비즈니스들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소식 전해진다면 좀 좋은 쪽으로 결과가 나오게 된다면은 아무래도 주가 상승 모멘텀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바이오 쪽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결과물에 대해서 저희가 확신을 하기보다는 일단 기대감으로 올라온 만큼 일부 수익 실현을 하자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네. 이쪽과 관련해서 좋은 데이터가 나오게 되면 좀 두 가지 의미를 가질 것 같습니다. 프리-IND 물질을 확보를 해서 동사가 매출원을 확보한다는 의미, 그리고 이 딥매처라는 소프트웨어의 가치를 증명했다는 의미,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앞으로는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신테카바이오 리뷰를 먼저 도와드렸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보고보고 리포트 오늘의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김도윤 애널리스트가 가지고 온 종목과 리포트 제목 함께 보시죠. 네, 직접 얘기해 주시죠. 네, 실적과 모멘텀 확보, 아쉬운 건 주가뿐이라는 제목입니다. 네, 나무가라는 종목인데 어떤 네. 기업인지 이 기업에 대한 소개부터 해주시죠. 네, 2D 및 3D 센싱 카메라 모듈, 저희 카메라 모듈 업체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D 센싱 카메라는 뭐 이런 3D 영상 획득의 필수적인 부품 중 하나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좋겠고요. 깊이 인식 기술이라고 제가 좀 표현을 하는데 이 세 가지 기술인 스테레오, SL, TOF, 이 세 가지 기술을 좀 모두 보유하고 있는 글로벌 유일의 업체로 저희는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과거 동사의 공급 레퍼런스를 보게 되면 인텔이나 삼성전자, 이런 글로벌 대기업에도 좀 납품을 한 만큼 이 기술력적인 관점에서는 충분히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좀 소개를 해드리게 된 배경은 사실 동사 올해 영업이익이 한 217억 원 정도를 기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과거 상개년 평균 영업이익이 한 14억 원 정도에 불과했다는 점에 좀 비추어 봤을 때는 이렇게 좀 실적폭이 상당히 올라왔는데 주가는 전년도 정고점 아직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특히나 이럴 때는 내년도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좀 있으실 수도 있으신데 내년도 실적이 현재보다 조금 더 좋아질 수 있는 그런 배경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내년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한번 좀 지켜볼 만한 기업이 아닌가, 이런 관점을 오늘 좀 소개를 해드리게 되었습니다. 내년의 실적 모멘텀이 뭐 충분히 존재하는 종목인데 주가 측면에서 아쉽다. 역시나 뭐 제목과 일치하는 내용인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올해 실적이 이제 좋아진 배경과 함께 내년에는 더 좋아진다라고 보는 이유는 뭘까요? 네, 일단 올해 이렇게 좀 영업이익이 대폭 개선된 네. 점에 대해서 상당히 좀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일단 주요 고객사의 이 플래그십 모델의 동사가 좀 들어가게 됐습니다. 기존에는 이 중저가 모델의 이 전면 카메라에만 동사 카메라 모듈이 좀 들어갔다면은 이제는 그 플래그십 모델의 전후방 카메라에 모두 좀 제품을 공급하게 된 것인데요. 아무래도 전면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후면 카메라
카메라보다 성능이 좀 스펙이 떨어지게 되고 ASP도 좀 많이 떨어지게 되는데 최대한 2배까지 좀 차이가 나게 되고요. 특히나 중저가 모델의 경우에는 이 플래그십 모델보다 카메라의 성능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단가적인 측면에서 좀 부담이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아무래도 제조업이다 보니까 이 고정비 비중이 크고 수익성 쪽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히 크다 이렇게 좀 저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동사가 최근에 이제 이 말씀드렸다시피 플래그십 전후방 모델을 모두 공급을 하게 되면서 영업이 좀 상당히 올라왔고요. 그것과 더불어서 자체적으로도 뭐 공정 개선이나 구조 조정을 거치면서 이 수익성 측면에서 상당히 기존에 일어났었을 것보다 더 높게 개선을 해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내년에도 일단 플래그십 모델 하나에 들어가기로 현재 형성이 되어 있고 양산을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내년도에 실적이 좀 더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 이것과 더불어서 다른 이제 모델 하나에서도 이제 모델 하나 좀 가져왔기 때문에 이런 측면을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요 고객사에 이제 납품을 하다 보니까 주요 고객사의 판매량이 또 상당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네. 전망은 어때요? 네, 아무래도 올해 조금 한 2.7억대 정도로 좀 글로벌 시장 점유율은 소폭 감소한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내년도 전망치는 상당히 좀 잘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3.2억대까지라고도 조사치가 나오다가 무슨 반도체 문제나 이쪽으로 한 3억대까지 좀 보는 그런 시장 기간도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요. 하지만 이 부품 업체들 분들을 만나다 보면 사실 3.2억대까지는 바라지도 않으시고 3억대까지만 나오게 돼도 충분히 회사 입장에서 너무 사실 감사한 입장이다 이렇게들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확실한 거는 그런 전망치 상하단이 열려 있지만 올해보다 좋아진다는 부분 이쪽에 저희가 좀 포커스를 맞추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출하량도 출하량이지만 카메라 모듈 사입들 입장에서는 이 중저가 모델에도 플래그십 모델처럼 이 소비자들의 카메라에 대한 관점을 반영을 해서 좋은 스펙의 카메라를 이제 탑재를 하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ASP 측면에서도 그런 구조적인 부분에서도 수혜가 기대가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요즘에 이제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전장이라든지 자율주행 쪽으로 적용 범위가 확대가 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카메라 모듈이나 스마트폰 외에 다른 용도로 공급 중인 건 없을까요? 네, 아무래도 최근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상당히 관심이 많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VR, AR 기기나 이쪽 자율주행차 쪽으로도 분명히 핵심 부품들 중 하나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동사 같은 경우는 현재 이제 글로벌 자율주행 업체에 카메라 모듈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향후에 실적에 더 애드업될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대세가 되고 있는 뭐 VR, AR 이쪽으로 공급 가능성도 있는 걸까요? 네,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내년 하반기에는 이제 의료용 VR 기기 이쪽의 양산 계획, 이쪽으로 들어가는 카메라 모델 양산 계획을 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VR 하드웨어가 요즘 시장이 좀 빠르게 열리고 있습니다. 이쪽이 카메라 모듈 업체들한테 상당히 좀 고마운 게 사실 VR이나 AR 기기 한 대에 들어가는 카메라 모듈 수가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것보다 많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좀 수혜를 볼 거다.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또 LG노텍이 워낙에 강세를 보이고 있는 배경인 것 같기도 하고요. 이런 쪽으로 봤을 때 충분히 향후에 VR이나 AR 기기 쪽으로도 동사의 TOF 카메라 모듈 등은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외에 나무가의 투자 포인트가 될 만한 내용들 더 없을까요? 네, 앞서 잠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TOF 기술과 관련해서 저희가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피사체의 빛을 보내서 돌아오는 거리를 측정해서 그 공간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기술인데요. 메타버스 구현을 위한 뭐 VR이나 AR 기기에 또 필요한 기술 중 하나라고도 저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이 TOF 기술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인디렉트 방식 그리고 애플이 다이렉트 방식 이렇게 좀 진행을 하는데, 동사는 두 가지 쪽으로 모두 기술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과거 S전자가 이제 플래그십 모델에 이 TOF 모듈을 채택을 했을 때 한 개의 모델에서 한 400에서 500억 원 정도 매출이 나온 것으로 저희가 좀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동사는 그 당시에 그 플래그십 모델의 TOF 모듈을 공급을 하기도 했었고요. 특히나 이 최근에 이제 북미 A사가 TOF 모듈을 채택을 하고 있고 이것과 관련해서 소비할 만한 컨텐츠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다시 한번 채택을 할 수 기를 기대를 해볼 수도 있는 시점이기도 하지만 현재 동사 실적의 추정치는 전혀 반영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모멘텀과 관련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인데, 삼성전자의 AI 그 로봇 청소기용으로 3D 센싱 카메라도 현재 동사 양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도 앞으로 충분히 모멘텀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무가 보니까 11월에서 12월까지 주가 흐름은 또 상당히 좋았었네요. 최근에 좀 조정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 네. 가격 전략을 우리가 어떻게 잡고 가면 좋을까요? 네, 일단 적정 주가는 저희가 14,500원을 좀 제시해 드렸고요. BW 200원어치가 있는데 60억 원어치는 대주주 쪽에서 콜옵션으로 가져간 상황입니다. 하지만 전환 행사 기간이 이제 올해 9월 23일부터였기 때문에 이런 희석과 관련된 이쪽은 좀 이미 주가에 좀 반영이 되어 있을 수 있다는 판단이지만 이렇게 이 전환 공시가 나왔을 때의 변동성은 또 저희가 또 말씀을 드려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 14,500원 저희가 좀 제시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경쟁사가 이제 지금 쭉 나오고 있는데 뭐 네. MC넥스, 다와전자, 옵트론텍, 파워로직스 등등이 있는데 네. 타 경쟁사들과 비교했을 때는 좀 어떤 점들이 있는지 마지막으로 얘기해 주시죠. 네, 아무래도 다들 기술력은 다들 있는 회사입니다. 이게 어떤 회사가 어떤 모델 것을 가져오느냐 이런 쪽으로 좀 볼 수가 있겠는데 동사가 최근에 이 최대 주주가 좀 변경이 됐습니다. 근데 S전자 쪽과 좀 우호적인 관계에 있는 것 같아서 사실 플래그십 모델도 좀 채택을 받은 것 같고요. 이런 쪽에서 영업망층에서 경쟁력을 좀 갖춰 나가고 있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경쟁사와도 비교 분석을 해봤고 나무가의 적정 주가 가치는 14,500원이라고 서두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보고보고 리포트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리서치 아름의 김도윤 애널리스트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